무심하게 흐르는 시간 탓일까? 가치를 모르는 사이 잊혀지고 퇴색돼버린 어느 무대가 있다.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이 너는 곁에 있어도 언제부턴가 이 공허함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를 흥분된 순간을 준비하는 몸짓들. 강물 이젠 건널 수 없네. 팽팽한 장단지와 어깨선을 타고 흐르는 긴장감. 내가 다가면 너는 또 무관심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뒤 유유히 사라져간 어느 이름들을 이제는 추억하거나 저절로 잊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보거나. 소리도 없이 투박하지만 왠지 인심 좋을 것 같은 이 후한 손길의 주인공은 90년대 모래판을 풍미했던 장사 박광덕이다. 근데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천하장사가 아니라 그냥 장사다. 야야야 강도가 스트레이트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어쩌면 다이렉트로 3대2로 역전을 당하냐. 정말로 말씀대로 그 한 판이 제 운명, 제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바로 그 운명의 날, 기쁨의 람바다를 추던 박광덕은 데뷔 6개월 만에 천하장사 결승에 올랐었다. 자, 다시 들배지기. 박광덕의 들배지기. 네, 계속 돌아줘야 되죠. 그렇죠. 2대0. 이제 마지막 한 판만 더 따면 박광덕은 천하장사다. 그런데 내가 이번 판 지면 뭐 또 한 판 있으니까. 또 한 판 지면 야 2대2니까 마지막 판 그런 여유라기보다도 그런 생각들이 또 이제 5번째 판입니다. 5번째 판. 아차하는 순간 마지막까지 몰렸고 운명은 그렇게 갈렸다. 21대 이어서 하지만 아직 기회는 많을 거라고. 그러니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고 생각했다. 역시 그 박광덕 선수 물론 그 이번이 기회였을까? 상대는 천하의 강호동. 또 3대2 패배였고 이 한 판이 결국 박광덕의 타이틀을 결정짓는 마지막 그림이 됐다. 한 판만 이겼으면 천하장사 호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다시 씨름판에 들어가서 천하장사 하지 않는 이상은 박광덕이는 백두장사예요. 백두장사, 천하장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떡하라고요? 바꿔요? 간판이요? 아니 뭐 한이 베겨서 그랬어요. 왜 안 받아요? 한이 베겨서. 한이 세져서. 그 아는 손님은 그래. 사장님이 천하장사 하셨어요. 그냥 시켜서 먹어.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러네. 갑자기 울컥하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이제 어떤 씨름판에서 천하장사가 됐다고 해서 그 뒤에 불어오는 어떤 천하장사의 대우는 그때뿐인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요코즈나 했다면 거기에 따른 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하장사 호칭이구나. 한순간 이 단막극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쭉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씨름인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천하장사 후회는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천하장사 뭐 했다고 후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천하장사 스토리는 정말 이미 끝나버린
어느 단막극에 지나지 않는 걸까? 지난 6월의 단오날, 어딘가에선 여전히 씨름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곳에선 여전히 천하장사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었는데 이를 아는 이가 얼마나 될는지. 언제 경기가 있는지 종교가 있는지 참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명절날이나 이럴 때 가끔씩 채널을 돌리다가 멈춰서 보긴 하지만 틀다가 씨름하네? 여보! 당신 좋아하는 씨름하네! 그렇게 와서 TV를 보고 있을 때 그 남자는 백수예요. 점심 지나서 2시 대낮에 씨름을 하는데. 예, 요즘에는 안 보죠. 그 이만기 교수나 가끔 이제 보면 씨름의 향수를 그냥 되새길 뿐이죠. 사실이 그랬다. 새로운 장사가 탄생해도 팬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모두에게 천하장사는 아직도 여전히 그에게 멈춰 있는지도 모르겠다. 천하장사로 박제된 이름 이만기.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선수 시절의 이만기는 씨름으로 이룰 건 다 이룬, 그래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장사였다. 80년대 1세대에서는 뭐 나홀로 주연이 사실 이만기 선수였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이만기 선수는 뭐 천하장사 10번, 대기업으로 백두장사 18번인가 했죠. 뭐 한라장사도 7번을 했고. 내가 감정이입해서 나의 왜 어릴 때는 슈퍼맨 망토 걸쳐 그러잖아요. 그러기 딱 좋은 캐릭터였던 거죠. 제가 기억하는 이만기 선수의 이미지는 언제나 모래판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고 누군가의 무등을 타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꽃가루를 맞고 있는 느낌? 이만기 선수가 차지했던 비중이 엄청났던 거죠. 그 씨름 그 자체였고. 끝까지 갔다. 아이고 몽각이 뭘 몽각. 씨름의 시작과 끝이었던 천하장사 이만기. 그가 생각하는 선수 시절은 어떨까? 다시 아마 돌아가서 씨름을 다시 하고 싶냐, 모래판을 가고 싶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로지 숙소에 틀어박혀서 대회만 바라보고 있고 씨름판을 이기는 건 바라봐야 되고, 그 지게 되면은 그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떤 악성 루머들부터 또 졌을 때 어떤 그런 패배감, 또 지고 왔을 때 어떤 훈련 숙소 들어왔을 때 감독이나 또 이런 여러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치, 이런 것들 모든 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 생각을 하면 돌아갈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악성 루머, 패배감, 눈치. 그런데 정작 이만기가 더 힘들어했던 건 외부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눈, 보이지 않는 견제는 아니었을까? 이만기가 대단한 씨름 장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너무 독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심리가 약자 편을 들어주고 싶고. 그렇지. 아니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너무 많이 한다고 또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좀 이겼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독주하게 되면은 아마 거꾸로 해서 내가 그랬으면 또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왜 안 지노 그러고는 뭐 그러겠지. 견제를 일단 해보는군요. 이준희 장사가요. 나홀로 독주하던 이만기에게 아직도 낙인처럼 남아있는 바로 그 경기. 됐습니다. 이만기 정말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만기 한 판을 먼저 따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 판이었다. 이 장면이네요. 이 장면이 과연 어떤 판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심 신도현 지금 이게 무릎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준희 선수의 팔꿈치가 먼저 닿아요. 닿았는데 제가 이제 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누가 옳고 그른지 판정이 유보된 상태지만 일단 이준희의 승리가 선언됐고 경기는 재개되는 듯했다. 그러나 양 선수가 머리를 박네. 2대1로 전세가 뒤집히자 관중석은 뜨거워졌다. 장내 분위기가 묘해진다 싶더니 문제의 사건이 터졌다. 이만기 장사가 말이에요. 지금 장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뭘 봤냐면 미국의 야구 그 보면은요. 막 감독이 이렇게 앞으로 두 손으로 하다가 또 돌아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중들한테 열망을 줄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래 나갔다가 와 하고 있을 때 또 싹 나오면은 예?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막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왜 1대1에서 나갔어야지 왜 2대1에서 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근데 왜 그래 오래 있었어 그럼? 이런 제스처가 어떻게 보면 프로가 경기 규칙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은 사실 써야 되거든요. 이만기가 퇴장한 지 2분쯤 지났을까. 지금 이만기 장사가 말이에요. 기권이 되고 마는군요. 1분 동안 안 나오면은 경고, 또 한 번 안 나오면은 2번 경고, 2번 경고 안 나오면은 1패. 그죠? 그래갖고 또 1분 동안 안 오면은 그때는 실격패예요. 그럼 총 시간이 4분이 가야 돼요. 하지만 규정 시간과 모래판 위의 시계는 달랐다. 이준희 장사 이렇게 해서 이만기 장사가 말이에요. 모래판 밖에 있던 이만기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잘 그때 우리 안에 재고 있었거든요. 경고 한 번 묻고 쌤 1패 안 되면 1패 되면 안 되면 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래 나가자 이렇게 나가려고 한 게 뭐 이미 뭐 손 들고 이준희 선수 성선언하고 나가니까 선선언하고 뭐 끝나붙었네요 뭐. 본인을 견제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견제에 대한 피해의식이었을까? 이만기의 퇴장은 분명 잘못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맹의 지나친 대응이 있었다. 즉흥적이고도 지극히 감정적인 그 처사였죠. 당시에 벌금 1,000만 원에다가 2위 상금 몰수예요. 2위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또 2,000만 원 안에요. 게다가 일간지에 5단 이상의 사과 광고를 내라. 그거는 무슨 뭐 파렴치범도 아니고 이를테면은 특히 이제 상금이 이를테면은 뭐 강남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춘 보다 세밀한 치밀한 룰을 만들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즉흥적인 그 저 상벌이나 그 긴급 상집이 이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상을 입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스포츠 종목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처. 여기에다 씨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내상을 입은 사연은 또 있다. 우리의 슈퍼히어로를 괴롭히는 악당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악역으로 놔두게 해가지고 더 악역을 시켜야 돼요. 장사들에게 운명의 끈이라 불리는 이 삿바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버린 어느 장사의 이야기다. 이 두 선수의 이 한판 승부로 또 볼만하겠습니다. 좋은 결승전입니다. 이준희 선수와 장지영 선수의 좋은 결승전. 지영이 같은 경우는 더는 씨름 하는 선수예요. 쉽게 말하면 만기나 똑같은 스타일의 선수라고 봐야 되죠. 신경전을 써서 당시 인하대학교 3학년이었던 장지영은
준결승에서 하필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를 만났다. 장면으로 봤을 때 많이 열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더라도 삿발을 좀 더 잡아야. 한마디로 삿바 싸움에 장지영의 운명이 걸렸단 얘기. 선수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럼 상대방은 삿바 싸움을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같이 삿바 싸움은 하다가 이게 내가 삿바 잡은 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손 탁탁 쳐버리잖아요. 다만 TV 중계상 또는 현장에서 보는 관중들 쪽에서는 장지영 쪽이 지나치다 하고 봤던 거죠. 언제든지 장지영이 심리전을 펴면 펼수록 되돌아오는 건 더 큰 야유와 비난이었다. 방송에서조차도 말이다. 주심에게 경고를 받고 흥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태도는 좋지가 않은데요. 네. 신체적인 조건도 이제 준이 형보다 좀 열악하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심판들이라든지 이런 데한테 표출을 하니까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삿바 싸움권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가 각인된 것 같아요. 삿바 싸움 끝에 마침내 최고가 된 장지영. 그는 80년대 천하장사 중에 유일하게 이시성이 아니었고 영남 출신도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뭐 경북, 경남 쪽 선수들 외에 그 장사를 한다는 게 뭐 일반 실험인들, 계기 실험인들 사이에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봤죠. 비영남권 출신의 첫 천하장사.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부터 장지영의 씨름 인생은 꼬이고 만다. 아빠 때문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었죠. 뭐 좀 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감당하기 어려웠었는데 뭐 지금 이제 시간은 다 흐른 거고 또 85년대 다시 1등을 다시 한번 한다면은 뭐 그런 문제들은 없어지겠죠. 팬들한테 다시 더 어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그때는 단순히 슈퍼스타를 괴롭히는, 슈퍼히어로를 괴롭히는 악역으로 역할을 하고 잊혀졌죠. 안타깝다고 그때는 저도 미워했어요. 저도 그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지만은 지나치게 장지영 그 장사한테 일방적인 비난이 가해졌던 것이 아닌가. 어떤 비판 여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천하장사를 뭐 반납을 해야 되겠다. 본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또 찌름을 또 자꾸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 것 같아. 내가 보는 거로는. 미국의 농구 선수 저 마이클 조던 할 때 로드맨이 있었잖아요. 그 로드맨이 있으면 그 센터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맨 악역이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악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삿바 싸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미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견뎌내기가 아마 그런 식으로 미화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매스컴이 몰매를 맞았을 거예요. 그만큼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용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스타를 스타로 만들지 못하는 분위기 탓에 장지영은 은퇴 전까지 쉽지 않은 선수 생활을 보내야만 했는데 어쩌면 그날이 결정타였을까. 이렇게 되면 같은 팀 소속인데 자 시간이 꽤 바로 그 같은 팀인 게 문제였다.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 팀에 걸출한 선수가 2명 있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장지영 장사가 간판이었었거든요. 일양약품에서는. 그런데 선배를 능가하는 새카만 후배가 들어와서 완전히 씨름판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강호동 장사와 기존의 선배들 간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김학용 감독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팀의 주축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강호동이를 주축으로 만들겠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그렇게 추구를 하시니까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 지금까지는 장지영 장사 8, 9년 대회 한 번 그렇습니다. 새끼 장지영 장사가 의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관중들이 야유성 고함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 인하대학교 감독이신 장지영 감독이 씨름을 은퇴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 강호동 장사가 은퇴를 조금 고심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기고도 웃지 못하는 승자와 싱겁게 져버린 상대. 이 묘한 광경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대개 이제 같은 팀 선수끼리 서로 이제 경기를 할 때 그런 일이 같은 팀이란 이름 하에 그죠? 같은 소속 팀끼리 경기할 때, 대결할 때는 이 담합에 의한 승부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전화도 많이 오는데 영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양보 씨름이라고 양보 씨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팀 선수끼리 대결하는 경우에 그 다음 경기에 대비해서 한 선수가 져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팀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같은 팀 선수끼리 경기를 해서 한 선수가 양보를 받으면은 그 선수는 힘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다른 팀 선수와 대결해서 힘을 많이 쓰고 올라온 선수와 다음 경기를 벌일 경우 쉽게 이길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뭐 뒤집기 하고 나면 잘하다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을 보면 안 봅니다. 그걸 게임 누가 이기는데 말로 보놓고. 하지만 양보 씨름 앞에선 어떤 선수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를 둘러싼 의견은 지금도 분분하다. 이제 양보 씨름 이전에 감독의 작전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승부 담합이고 그게 곧 승부 조작이죠.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지금도 안 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팀이 틀리고 결승전에서 승부 조작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지. 이것도 일종의 번트죠. 어쩔 수 없다. 양보를 해라. 우리 팀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정황상 그 이해는 되지만은 용납은 사실은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왜 마라톤은 같이 똑같이 뛰게 하지 페이스메이커를 왜 쓰냐고. 페이스메이커하고는 범주가 다른 거죠. 페이스메이커는 기록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하는 임무가 그건 분명히 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씨름은 같은 팀 내에서는 가끔 가다가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물음에 있다. 씨름이 개인 스포츠냐 아니면 팀 스포츠냐. 팀 스포츠지. 예를 들어서 개인 영목 같으면 뭐 하려고 팀을 만들어가고 선수를 10명, 20명 데리고 있어요. 그냥 한 명씩 어디 다 가 있지.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씨름의 팀 스포츠화다. 그렇지만 양보 씨름이 용납될 수 없는 건 스포츠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양보하기만 하면 다음에 연봉 삭감한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해. 안 그러면 둘 다 쪼개내보든지 그런 실력들 하라고. 왜냐면 그게 양보 씨름 하면서 발전이 져야 됩니다. 만이 하나 그런 양보라는 그 미덕이 결국은 스포츠에 나아가는 길에 백년지 대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경기 규정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 스포츠인 씨름이 팀 스포츠 성격을 띠게 되면서 모래판엔 또 하나의 독특한 개념이 생겨났다. 기둥인데 기둥은 한 명 있는 게 안 낫겠나. 한 팀에 두 마리 호랑이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게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되니까는 불협화음이 나고. 황소 트로피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우연하게도 이 청부 씨름단의 백승일 선수 그리고 이태현 선수 같은 팀 소속 선수끼리 결승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두 선수가 비록 오늘 청구의 기둥 백승일 그리고 청구의 또 다른 기둥 이태현. 라이벌 구도의 형성은 드디어 백승일과 이태현의 구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 우리가 막 프로야구 같은 데서 이렇게 경험했던 이른바 영호남의 그 사실 대결 이런. 천하장사의 계보를 보면 전통적으로 영남이 압도적인 강세였다.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씨름 장사도 이제 이만기 선배, 뭐 강호동 선배 다 그쪽, 뭐 최욱진 선배님, 이준희 선배님 다 그쪽 지방이시잖아요.
영남 그 선수 풍토 위주의 그 씨름판에서 호남 선수가 나왔다는 것이 신선했고. 그랬다. 백승일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었다. 몸담고 있던 씨름단은 대구의 중심지를 둔 청구 씨름단이었는데 백승일을 제가 스카우트 할 때도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재학 중에 갔었으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버린 거지. 고등학생 소년장사 백승일의 등장은 모래판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백승이는 천재적 어떤 17세가 나왔을 때 씨름판을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갈 것이냐는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고 좀 신선하게 받아들였죠. 네,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그때 당시에 프로에서 이제 저도 이제 1인자라면 1인자였는데 또 어린 또 후배 선수가 이제 올라오면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하다 보니 저도 많이 긴장도 많이 되고. 자, 최연소 천하장사, 최초의 소년 천하장사. 17세 천하장사는 아마 이게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봐주는데 그에 계속 우승을 했죠. 계속 이제 우승을 하고. 스타라는 것,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한참에 걸머졌을 때 너무 어린 나이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18살입니다. 93년에 이제 그 백승일 장사가 데뷔를 해서 한창 그 성과를 알리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아마씨름 최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태현이 청구씨름단에 입단합니다. 계약금과 연봉을 합친 1억 9천만 원 외에도 평생 직장을 보장받는 등 모두 3억 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현 장사야말로 이제 의성 고등학교를 나왔고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도 있었어요. 저 두 선수가 지금 같은 팀이긴 하지만 용호 상박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양 선수는 그 두 번에 걸쳐서 경기를 했는데 모두 그 백승일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공식 대전에서는 아직 이태현 선수가 백승일을 이겨보지 못했군요. 첫째 판, 자 안다리. 네, 이태현 선수가 많이 빨라졌네요. 그렇죠. 각오가 대단해요. 그 전까지는 백승일 선수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같은 팀 동료이자 뭐 선후배 항상 또래니까. 형님 며칠은 내 그게 양보했지 후배한테. 아픈 내가 했던 거야. 달래고 받은 내가. 모든 상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씨름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모든 걸 파악하는 상태라 갖고. 이제 1초 남았습니다. 첫째 판은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 경기는 무조건 세 판을 먼저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좀 음미를 하시면서 관람을 하시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셋째 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민속씨름 씨름사의 또 하나의 가장 멋진 승부, 극적인 승부로 기록될 수도 있는 오늘의 대전입니다. 씨름 역사에 좋든 나쁘든 한 페이지를 기록했죠. 그때. 이런 관중들의 함성에 또 너무 성급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선수가 먼저 넘어질 수도 있겠군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공격했어. 자, 밀어붙이는 이태현. 그러나 뒤치기. 백승일 선수의 뒤치기 성공. 1대0. 근데 져버렸어요. 이야, 참 미치겠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저한테는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껏 평생을 씨름을 시합하면서 이겨야 된다는 진영 하나는 그때가 제일 컸지 싶어요. 자, 둘째판 끌어 배지기. 이번에는 이태현 선수의 배지기가 통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1대1. 가감한 공격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1대1이잖아요. 서로 공격을 못하고 있는 거야. 서로 공격하면 지니까. 이게 섣불리 승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백승일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이태현에게 천하장사 자리가 넘어가는 순간 아닙니까?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근육에 있는 힘쓰는 거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느껴져요. 막 그 하는 느낌에 이거 뭐 들어올려면 그러는가 이런 느낌 때문에 나도 반사적으로 계속 끔찍끔찍 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왜 공격 안 하냐, 빨리 해라, 뭐 해라.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취재 기자로서는 생짜증이 나죠. 사실 승부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마감 시간에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래 끌 줄을 몰랐었고
서울 가는 기차표까지 사놓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기차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7시 기차표를 끊어놨거든요. 네. 아마 5시 10분 정도면 경기가 끝날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7시 기차표를 끊어놨는데 잘못하면 기차 놓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도 의식을 해야 되고 현장 뭐 관중들은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빨리 해라. 이러니까 긴급 이사회를 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이 황당하게도 개최승, 일명 저울달기였다. 경기 시간도 그렇고 한수도 그렇고요. 마지막 12판까지 승부가 안 나면 몸무게 적은 사람이 우승이란 얘기다. 네. 김정틀과 둘 다 우승을 시키지 말든지 둘 다 우승을 공동 우승을 주든지 해야 되지. 추첨하는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러나 이미 개최 결정은 내려졌다. 자, 안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 끝났습니다. 백승일의 마지막 공격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태현 선수는 백승일의 공격을 방어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함성을 질러봤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항상 1~2kg씩 제가 적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승일이가 40kg 나간다 그럼 38kg, 38kg 나간다고 36kg, 5kg, 7kg 이렇게 조금씩 그걸 조절했는 게 딱 그때서 비실사판해지는 거예요. 자, 백승일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백승일 선수 135.85. 네, 이태현 선수가 버틴 이유가 있었군요. 이태현 선수가 개최승을 거두고 민속씨름판에 뛰어든 이래 첫 천하장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천하장사, 천하의 씨름판의 그 지존을 가리는 대회인데 개최를 해서 승부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래 불명예스럽게 촬영하는 사람은 신문에도 막 저울장사 하는데 많았죠. 연맹 자체가 뭐 아주 마비될 정도로 그 저희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전화항이라든가 뭐 엄청났죠. 백승일도 상당히 그때 아마 반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왜 없는 룰을 만들어 갖고 나를 결국은 저거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몸무게 따라서 치고 나서부터 훈련을 거의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죠.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로서는 그런 거지. 팀 내 최고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충격이 너무도 컸을까. 이후 백승일과 이태현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저는 그때 그 탄력으로 또다시 그때 뭐 최다 연승이라는 또 기록을 세우게 되고 그해 추석부터 그 다음에 추석까지 1년 동안 꾸준히 한 판도 안 지고 우승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그 탄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요계 천하장사. 천하장사 네, 씨름 선수 출신 백승일 씨의 무대입니다. 네. 오늘도 난 기웃거린다. 화려한 불. 백승일이 진정으로 원한 건 모래판의 화려한 조명이 아니었을까. 그 백승일의 어떤 그런 그 절정 시대가 사실 너무 빨리 닫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백승일의 전성 시대가 닫힘으로 인해서 사실 어찌 보면 그 민속 씨름도 이제 완전히 이제 프로 스포츠 안에서도 이렇게 위상이 급격히 그냥 추락하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했다라는 것이. 백승일이라든지 이태현 그런 선수가 나올 때 그 협회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라든지 좀 여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구세철 선수를 한 팀에 넣어놓고 재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행정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씨름에 좀 침체기가 도래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씨름의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물론 뭐 경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IMF 97년 만나면서 그냥 갑자기 막 급전치 내리막을 확 타버렸죠. 그때부터 거의 뭐 한 팀 한 팀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는 팀들이 합심해서 가자. 또 지나면 또 한 팀 해체되고. 네, LG가 해체된 것이 뭐 가장 결정타였습니다만은. 총재는 퇴임하라! 퇴임하라! 퇴임하라!
아, 이제 실은 끝났구나. 실은 끝났구나. 야, 광덕아, 너 일찍 은퇴하고 나와서 사회에 적응한 것이 너한테는 또 행복이구나, 행운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잘했던 선수들도 이제 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태현 선수나 최용만이나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심지어는 단식 농성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여러 정체성을 찾아서 그 떠나간 거죠. 정체성을 찾아 떠났다가 다시 정체성을 찾아 돌아왔던 이태현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 전에 보기 전까지는 TV 봤을 땐 저런 거 뭐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보다가도 그 조명과 그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정말 와 벅찼어요. 나중에는 이제 씨름이 아예 시합 못 나갈 때는 다른 조명도 필요 없고 그냥 관중들이 있는 데서 씨름만 할 수 있으면 하다가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진짜 제 뒤에 있던 타이틀이고 뭐고 이런 것들 다 이름을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로지 거기에 대한 그 무대에 대한 선망만 생각되고. 봤지요. 봤는데요. 왜 저 나가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거는 그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봤어요. 저 울었어요. 손수건이 흠뻑 젖을 때까지 울었어요. 이만기 선수도 울었다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경상도 말로 터지는 걸 봤을 때 나는 우리 스포츠의 씨름이 터지는 것 같은 우리 씨름이 그냥 송두리째. 이 대한민국 9시 뉴스에서 아마 씨름 선수가 테마로 나온 게 한 몇 년 만일 겁니다. 그때가. 예. 이제 서글프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서글픈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선수들이 단순히 시합 나갔는데 이제 졌다 맞았다 해가지고 서글프다기보다 그 선수들이 거기에 왜 가게 됐나. 그렇게 떠난 지 2년 반 만이었다. 얘는 이제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맞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고 뒤통수를 때렸어요, 내가. 뒤통수를. 이 새끼야. 이게 딱 보더니 에이 웃더라고. 그때 이제 씨름 할 때 잘 왔다. 잘 왔다. 너가 들어오면서 씨름판이 조금은 다시 이슈가 됐다. 씨름판에 들어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솔직히 반대를 했겠죠. 후배들한테도 한편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죠. 부러우십시오. 다시 밟게 된 모래판. 그런데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제의 중심은 이태현 그뿐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3년이나 공백이 있었는데 내가 갈 때랑 올 때랑의 이 이슈가 이 스포츠 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제 장사들이 나오면서 그 계보를 쭉 이어가다가 그 계보가 저한테 딱 끊긴 느낌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일부러 끄는 건 아니고요. 관심을 둘 이유가 사라진 거죠. 내가 일부러 안 보겠다라기보다 이기고 질 때 쾌감, 슬픔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같이 그걸 느낄 선수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씨름은 정말 관심 밖의 이야기, 과거형이 된 걸까?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는 저는 촛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꺼져가는 그 촛불을 다시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것 또한 씨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모래판엔 여전히 씨름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를 전파하는 장사들이 있다. 초등학생 애들도 어린이들도 오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시고 오시고 배우신 분도 있고 또 이제
학교 쪽에 가서도 이제 좀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어린이들이 좀 씨름을 상당히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저도 이제 상당히 놀라웠는데 처음에는 씨름 하려 하면 안 하려 그래. 근데 강습해하고 같이 놀고 재밌게 이제 씨름에 설명해주면은 나중에는 내가 부족해하고 오늘 그만 해버리면은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더 해 그래. 10년 후를 보면 걔네들이 뭐 10년 씨름 스포츠는 10년 금방 커요. 걔네 지금 키워놓는 애들이 10년 후는 전부 다 뭐 19, 18부터 꽃을 피우니까. 자기 주무기는 뭐예요? 저요? 네. 밭다리요. 밭다리요? 밭다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한번 배워주세요.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이제 접근해서 아이들이 씨름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강호동 씨나 이만기 씨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텝이 될 각오로 한 번쯤 뛰어다닐만 해요. 왜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그렇나? 관건은 이제 그에 맞는 씨름인들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인데 그다음에 우리 씨름이 이렇게 좀 지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씨름이 4개 그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대한씨름협회, 그다음에 세계연맹, 그다음에 한국씨름연맹이라든지 거기는 이제 사실 옛날 저희들 몸담았던 프로 단체지만 선수를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어떤 갈등도 지금 있고 이래서 위에서부터 어떤 무슨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또 씨름이 안 그러면 어떤 영역을 분담을 해서 한다든지 아마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더라도 보호를 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던 씨름계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던 지난 4월 씨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하도 씨름이 답답한 것 같아서 또 씨름인 실제로 씨름하는 분들은 그렇게 갈등이 없어요. 씨름협회에 관련된 간부들이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름협회 간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씨름을 활성화하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방법이 뭐냐 이게. 그래서 제가 씨름인들을 다 모아서 당신들끼리 어떻게 부응을 하면 토론을 하며 봐라. 그때 우리 천하장사들은 거의 다 왔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거기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이 어찌됐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첫째 뒷받침 돼줄 수 있는 것. 일본 가면 서머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전통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내 가족이 누가 논다면은 가장 열성 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고장 사람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갖다가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연구제는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스포츠로 보지 말고 우리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씨름 첫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입법을 해서 어떤 문화와 스포츠를 같이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씨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이 있듯이 씨름인은 씨름의 법이 생긴다는 거죠. 새로 하고 그랬다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씨름진흥법. 이것이 부활의 단초가 돼주길 씨름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씨름이 이렇게 무너졌지만은 씨름 경기를 추석날 보여주면은 시청률이 한 10%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천하장사 뽑는 날은 지금 축구 A매치 국가당 대회 이런 경기를 놔두고는 야구 뭐 한국 시리즈 대회 이런 걸 놔두고 스포츠 중에 가장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그래도 씨름입니다. 과거로 사는 삶이란 낡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퇴색되지 않는 새로움일지도 모른다. 그 신명났던 전율. 10,000원이 돼가지고 그 바깥에서 스피커로 저 댁에서 지금 오늘 이 중계 방송 하니까 야야야 술은 무슨 술이야? 족발 싸갖고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TV 봐야지 씨름 봐야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우 자부심이 대단하죠.
하여튼 그 혼을 보면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씨름이 그런 시절이 오겠죠. 참 그때 시절은 저희들이 황금기였죠. 어두컴컴한 뮤지컬에 모여서 노래 듣는 것도 한때랍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더운 여름방학에 캠핑 가는 것도 한때랍니다. 그렇지만 나도 알고 있다오. 세상살이 어떻다는 것쯤은 나도 학교에나 도서실에 묻혀서 남 모르게 공부합니다. 가을이 오면 아름다운 단풍도 눈이 내리면 그 빛을 잃고 어른들의 말씀에 젊음 한때라지만 나도 친구들과 어울려야죠. 그렇지만 나도 알고 있다오. 세상살이 어떻다는 것쯤은 나도 학교에나 도서실에 묻혀서 남 모르게 공부합니다.